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성의 호감을 사기 위해 국적을 숨기고 만남을 이어가던 한 남자가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사랑은 이름도 국경도 초월을 한다고 하지만 왜 자신의 국적을 속이면서까지 이성을 만나며 상대방의 호감을 사려고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보시고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힘내서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제가 사랑했던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연기한 한국인이었나 봐요. 유키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파트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외국인 등록증이 들려 있었고 거기엔 리밍수 중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밤이 아니네요.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키야, 잠깐만. 설명할게. 내가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였어. 하지만 유키는 이미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옷을 다시 챙겨 입고 신발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말 못했어. 예전에 일본 여자한테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차였거든. 그래서 이번엔 그냥 나를 믿게 하고 싶었어. 민수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유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탁 소리와 함께 닫혔고 민수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6개월간의 달콤한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200일 기념일 밤이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예상했겠어요? 6개월 전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서울 홍대의 한 카페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이토록 비극적인 결말로 치달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랑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나 봅니다. 유키는 30세 일본인 여행 작가였습니다. 도쿄의 작은 출판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여행 블로그와 SNS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특히 K-드라마와 K-팝에 푹 빠져 한국 문화를 동경하던 그녀는 드디어 꿈꿔왔던 서울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정말 드라마처럼 다정할까? 혼자 중얼거리며 홍대의 한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여행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죠. 유키의 외모는 전형적인 일본 여성의 청순한 이미지였어요. 밝은 갈색 머리에 수수한 메이크업, 단정한 옷차림이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성격도 감성이 풍부하고 낯선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강했죠. 특히 운명적 사랑을 꿈꾸는 로맨티스트여서 한국 드라마 속 남주인공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아, 죄송해요. 그 사람이 유키 옆 테이블을 지나다가 실수로 유키의 아메리카노를 쏟아버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한 화이트 셔츠를 입은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키는 175cm 정도의 말끔한 외모, 전형적인 한국 남성의 이미지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새 커피 사드릴게요. 그의 한국말은 완벽했고 예의 바른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유키는 그 순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드라마에서나 봤던 우연한 만남이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자주 있어요. 유키가 어색한 한국어로 대답하자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본 분이시군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발음도 예쁘고요. 그가 바로 민수였습니다. 아니, 그때는 자신을 민수라고 소개했죠. 진짜 이름은 리밍수였는데 말이에요. 저는 서울에서 IT 스타트업에 다니는 김민수라고 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서울 구경 도와드릴까요? 그의 제안에 유키의 마음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남주인공 같은 등장이었거든요.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대사, 완벽한 외모까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상한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외국인이라는 단어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유키가 외국인 여행자를 도와주시다니 친절하시네요 라고 말하자 순간 표정이 굳어졌죠. 아, 저도 그냥 사람 도우는 걸 좋아해서요. 뭔가 어색한 대답이었지만 그때는 단순히 겸손한 성격인 줄 알았어요.
첫 만남부터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는데 사랑에 빠진 유키는 그런 신호들을 놓쳤습니다. 아니,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민수와 유키의 연애는 마치 K-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첫 만남 이후 민수는 유키의 완벽한 서울 가이드가 되어 주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민수는 정말 완벽한 한국 남자 같았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야경을 보고 남산타워에서 사랑의 자물쇠를 걸고 명동과 홍대에서 쇼핑하며 달콤한 시간을 보냈죠. 유키야, 너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 내가 한국에 와줘서 고마워. 민수의 다정한 말에 유키는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말 한국 드라마 속 남주인공 같았거든요. 부드럽고 다정하면서도 남자다운 매력이 있었어요. 유키는 일주일간의 서울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도 민수와의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밤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묻고 주말마다 화상통화를 했어요. 6개월 동안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만나는 원거리 연애였지만 만날 때마다 더욱 깊어지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유키는 도쿄에 있는 절친한 친구 사오리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오리, 민수 오빠는 정말 다정해.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 줄 몰랐어. 나를 공주님처럼 대해줘. 사오리는 카페를 운영하는 31세 여성으로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하지만 사오리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키, 그 사람 사진 다시 보여줘. 뭔가 이상해. 유키가 민수와 찍은 셀카를 보여주자 사오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국 남자 맞아? 외모가 한국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너랑 통화할 때 옆에서 들어보면 발음이 완전 한국인 같지는 않던데? 뭔가 미묘하게 어색하지 않았어? 말투도 좀 이상하고. 무슨 소리야? 민수 오빠는 완벽한 한국 사람이야. 서울 토박이라고 했어. 유키는 친구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겐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오히려 친구가 질투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작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민수 집에 놀러 갔을 때 중국 브랜드의 생활용품들이 눈에 띄었어요. 칫솔, 세제, 샴푸, 심지어 라면까지 모두 중국 제품이었죠. 한국 사람이 중국 제품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이상했어요. 오빠, 왜 중국 제품을 이렇게 많이 써요? 한국 제품이 더 좋지 않아요? 유키가 물어보자 민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우리 회사에서 중국 거래처랑 일하다 보니까 샘플로 받은 거야. 품질도 괜찮고 해서 쓰고 있어. 요즘 중국 제품들도 많이 좋아졌잖아.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금세 웃음으로 바뀌는 게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또 다른 날에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민수가 전화를 받는데 중간중간 중국어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니하오. 째마우이 반. 워아이. 유키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민수는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중국 거래처 직원이야. 가끔 중국어로 말하는 습관이 있어서. 나도 업무상 중국어 좀 배웠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민수의 위생 습관이었어요. 머리를 자주 감지 않아서 가끔 은은한 채취가 났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심했죠. 오빠, 머리 좀 자주 감지 그래요? 좀 냄새가. 유키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했어요. 피부가 예민해서 자주 못 감아. 미안해. 앞으론 더 신경 쓸게. 이런 작은 의문들이 쌓여갔지만 유키는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덮어버렸습니다. 사랑하면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유키는 자신을 위로하며 민수의 이상한 점들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중 축구 경기가 있던 바로 그날 말이에요. 그날 일어난 일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릴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민수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나게 될까요? 그날은 한중 축구 월드컵 예선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유키를 자신의 원룸으로 초대해서 함께 경기를 보자고 제안했어요. 유키야, 오늘 축구 경기 같이 볼까? 한국 응원하면서 치킨도 시켜 먹고.
유키는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한국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 대표팀을 응원한다니 얼마나 로맨틱한 일인가요? 저녁 7시 유키는 민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이미 치킨과 맥주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오늘 꼭 이겨야 해. 중국도 만만치 않은 상대인데. 민수의 말에 유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경기 시작을 기다렸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민수는 열심히 한국을 응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외우기라도 한 듯이 기계적으로 응원 구호를 외치는 것 같았거든요. 유키는 그런 민수를 보며 열심히 응원하네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전반전은 0으로 팽팽하게 진행되었어요. 양팀 모두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죠. 후반전에는 골이 나올 것 같은데? 유키가 말하자 민수는 그러게 한국이 꼭 이겨야 하는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후반 20분 중국팀의 공격수가 환상적인 골을 넣었습니다. 중거리 슛이 골대 상단을 살짝 스치며 들어가는 아름다운 골이었어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무의식적으로 아, 좋아 하고 환호성을 질렀던 거예요. 완전히 본능적인 반응이었죠. 유키는 순간 멈췄습니다. 응? 오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민수는 자신이 실수한 걸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니야. 그냥 좋은 꼴이라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키는 민수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한국 응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왜 중국이 골 넣으니까 좋아해요? 유키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중국 친구들이랑 자주 축구를 봐서 반사적으로 그랬나 봐. 습관적으로. 하지만 유키는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민수의 표정, 말투, 반응 모든 게 어색했거든요. 오빠, 정말 한국 사람 맞아요?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민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당연하지. 왜 그런 말을 해? 경기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었어요. 민수는 억지로 한국을 응원하려고 했지만 어색하기만 했고 유키는 민수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30분에 한국이 동점골을 넣었을 때도 민수의 기쁨은 진짜 같지 않았어요. 경기가 10일 무승부로 끝나자 유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저 집에 갈게요. 민수는 붙잡으려 했지만 유키의 마음은 이미 떠나간 상태였어요. 유키야, 오해하지 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유키는 더 이상 민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키는 그동안에 이상했던 점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중국 제품들, 중국어 전화통화, 이상한 발음, 그리고 오늘의 축구 응원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민수 오빠가 중국 사람인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유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갔거든요. 축구 경기 다음 날 유키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선뜻 답장하기가 어려웠어요. 어제는 미안했어. 오늘 저녁에 만날까? 맛있는 거 사줄게. 평소 같으면 바로 좋다고 답했을 텐데 지금은 민수를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만나요. 유키는 결국 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장소를 정하기로 했어요. 홍대에 있는 중국 음식점이었습니다. 일부러 선택한 거였죠. 저녁 7시 두 사람은 홍대의 중국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유키는 민수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메뉴판을 볼 때, 음식을 주문할 때, 중국어로 된 글씨들을 볼 때의 표정 말이에요. 여기 왜 선택했어? 중국 음식 좋아해? 민수가 물어보자. 유키는 그냥 새로운 음식 먹어보고 싶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빠 반응이 어떨지 지켜보자. 메뉴를 보던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중국어로 된 메뉴판을 너무 자연스럽게 읽고 있었거든요. 유키가 오빠 중국어 읽을 줄 알아요? 라고 묻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업무상 배운 거라고 했잖아. 기본적인 건 좀 알아. 음식을 주문할 때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인 직원이 중국어로 뭔가 물어보자 민수가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대답했던 거예요. 저거 테잉아오. 그러고는 자신이 실수한 걸 깨닫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빠, 방금 중국어로 대답했는데요. 유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민수는 또다시 변명했습니다. 아, 그냥 습관적으로. 회사에서 중국 직원들이랑 자주 대화해서. 하지만 이번에는 유키가 믿지 않았어요. 음식이 나온 후에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민수가 젓가락을 잡는 법부터 달랐거든요. 한국식이 아니라 중국식으로 젓가락을 잡고 있었어요. 음식을 먹는 방법도 묘하게 달랐고요. 오빠, 젓가락 잡는 법이 좀 이상한데요? 유키가 지적하자 민수는 아, 그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잡는 습관이 있어서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중국어 대화가 들려왔어요. 두 중국인 손님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민수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심지어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빠, 저 사람들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유키가 물어보자 민수는 전혀 모르지. 그냥 시끄러워서 쳐다본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유키는 민수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유키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오빠, 정말 한국 사람 맞아요?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민수는 이번에도 당연하지.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라고 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오빠 집에 가서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유키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민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신분증? 왜 갑자기 신분증을? 그냥 궁금해서요. 오빠가 정말 한국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유키의 말에 민수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신분증을 보여주면 모든 게 들통날 테니까요. 유키야, 왜 그래? 나를 의심하는 거야? 민수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만 유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신분증 보는 게 뭐가 이상해요? 결국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유키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의 집 현관문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열쇠를 꺼내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오빠, 왜 그렇게 떨어요? 유키가 물어보자 민수는 추워서 그래라고 둘러댔지만 날씨는 전혀 춥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유키는 민수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민수가 굉장히 긴장되게 보였거든요. 오빠, 신분증 어디 있어요? 유키가 재촉하자 민수는 잠깐만 어디 뒀더라 하며 시간을 끌었어요. 그때 갑자기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류웨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민수는 재빨리 전화를 꺼버렸지만 유키는 그 이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류웨이? 그게 누구예요? 아, 회사 동료야. 중국계 한국인이지. 또 거짓말이었어요. 전화가 계속 왔어요. 민수가 어쩔 수 없이 받자 상대방이 중국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넌 아직도 그 일본 여자한테 한국인인 척하고 있냐? 바보 같은 짓 좀 그만해. 류웨이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유키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 오빠 이름이 민수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어였죠? 유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유키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제야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리밍수야. 중국 사람이지. 왜요? 왜 거짓말했어요? 유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예전에 일본 여자와 사귀었는데 내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차였어. 그때 정말 상처받았거든.
그래서 이번엔 그냥 한국인인 척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유키는 충격을 받았어요. 6개월 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가짜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오빠가 저한테 한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나요? 한국 문화 이야기도 한국 음식 이야기도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요? 아니야. 너를 사랑한 건 진짜였어. 처음엔 거짓이었지만 너와 함께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 민수가 절실하게 말했지만 유키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6개월 동안 저를 속였는데. 민수는 무릎을 꿇고 유키에게 빌었어요. 정말 미안해.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내 국적이 문제가 될까봐 겁났어. 너한테만은 버림받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유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오빠. 아니, 민수 씨. 저는 오빠를 사랑한 게 아니라 김민수라는 가짜 한국인을 사랑했나 봐요. 유키가 차갑게 말하자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유키야, 내 마음만은 진짜였어. 200일 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모두 거짓일 수는 없잖아. 하지만 유키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옷장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200일 기념일을 위해 준비했던 특별한 선물도 함께 찍은 사진들도 모두 두고 갔어요. 이제 모든 게 의미 없어졌네요. 유키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제부터는 진짜 내 모습으로 너를 사랑할게. 민수가 붙잡으려 했지만 유키는 뿌리쳤습니다.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 쌓아올린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진실을 숨긴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유키는 민수의 집을 나와 한국의 차가운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6개월 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지?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유키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와 찍었던 사진들을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에서 찍은 사진, 남산타워에서의 셀카, 맛있는 음식점에서의 추억들.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추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키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사랑했던 남자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인물이었고 꿈꿔왔던 한국에서의 로맨스는 완전한 착각이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민수에게서 연락이 계속 왔어요. 유키야, 제발 가지 마. 얘기라도 하자. 내 마음만은 진짜였어. 믿어줘. 200일이 모두 거짓말일 수는 없잖아. 하지만 유키는 더 이상 그 메시지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던 유키에게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긴 글이었습니다. 유키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처음엔 거짓이었지만 너를 사랑한 마음만은 진짜였어. 너와 함께한 200일 동안 난 정말 행복했어. 내 국적 때문에 널 잃게 된 게 정말 미안해. 제발 나를 미워하지만 말아줘.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유키는 그 메시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했거든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랑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라니. 내가 바보였나? 사랑에 눈이 멀어서 모든 신호를 놓쳤나? 비행기에 오르면서 유키는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민수의 이상한 행동들, 중국 제품들, 어색한 발음들. 모든 단서들이 있었는데 사랑 때문에 보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은 정말 눈을 멀게 하는구나. 도쿄에 도착한 후 유키는 친구 사오리를 만났습니다.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사오리는 그럴 줄 알았어라고 말했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넌 그때 내 말을 듣지 않았지. 사오리, 나 정말 바보 같지? 6개월 동안 가짜 사람을 사랑했어. 유키가 자책하자 사오리가 위로했어요. 바보가 아니야. 사랑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을 알았다는 거야. 하지만 유키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밤마다 민수 생각이 났거든요. 아니, 리밍수라고 해야겠죠. 그 사람의 진짜 이름도 모르고 사랑했다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움도 느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유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건 정말 민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인 남자라는 환상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K드라마에서 본 이상적인 한국 남자의 모습을 민수에게 투영했던 거죠. 나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국적을 봤나 봐. 유키는 자신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민수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충격받은 자신을 돌아보니 부끄러웠거든요. 그렇다고 민수의 거짓말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도 나름의 상처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 연인에게 국적 때문에 차였다는 말이 거짓은 아닐 테니까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유키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글로 써보기로 한 거예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사랑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말이죠. 유키는 도쿄의 작은 작업실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는 한국인이 아니었다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몇 달 전 한국에서 겪었던 일을 글로 정리하려고 했지만 막상 시작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민수를 비난하는 글을 쓸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순진함을 고백하는 글을 쓸 것인가? 유키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솔직한 마음을 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사랑했던 건 한국이라는 환상 속에 만들어진 한 남자의 연기였다. 첫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억눌러뒀던 감정들이 글로 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글을 쓰면서 유키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나는 국적을 사랑한 건 아니었을까? 정말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걸까? 글을 써내려가면서 민수, 아니 리밍수에 대한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커졌어요. 그도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상처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자신의 나라를 부끄러워했을까? 왜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 한 달 동안 정성껏 써내려간 에세이는 점점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단순한 연애 실패담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담긴 글이 되었어요. 사랑에는 정말 국경이 없을까? 우리는 정말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완성된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자 편집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요즘 사회 분위기와 정말 잘 맞는 소재네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곧바로 출간이 결정되었고 SNS 마케팅도 시작되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일본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정말 공감돼, 용기 있게 써줘서 고마워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중국인을 차별하는 거 아냐? 너무 편견에 사로잡힌 것 같은 의견들이었죠. 유키는 그런 비판들도 겸허히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는 것도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책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TV 프로그램과 라디오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유키는 방송에서 더욱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편견이 있었어요. 한국인이라는 것에 환상을 품고 있었죠.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도 유키는 리밍수를 완전히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그분도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한다고 느낄 만큼 사회가 그분을 아프게 했을 거예요. 오히려 사회의 편견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죠. 몇 달 후 유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책이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된다는 거였어요. 한국 독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혹시 리밍수도 이 책을 볼까요? 유키의 마음은 다시 한번 복잡해졌습니다. 1년 후 유키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책 출간 기념 행사 때문이었어요. 한국어로 번역된 그는 한국인이 아니었다가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거든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유키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1년 전 상처받고 떠났던 이곳에 다시 돌아온 기분이 묘했습니다. 설렘보다는 평온함이, 환상보다는 현실감이 더 컸어요. 이젠 국적이 아닌 사람을 볼 거야. 서울에서의 일정은 바빴습니다. 방송국 인터뷰, 서점 사인회, 독자와의 만남까지.
많은 한국 독자들이 유키의 솔직한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어요. 용기 있게 자신의 편견을 인정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반성하게 되었어요. 같은 반응들이었죠. 한 독자와의 만남에서 인상 깊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분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유키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분을 중국인이나 한국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점 사인회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유키는 우연히 홍대 거리를 지나게 되었어요. 1년 전 민수와 처음 만났던 그 카페가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카페 앞에 서서 유키는 1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순진하고 환상에 빠져 있었던가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드라마처럼 다정할까? 했던 자신이 우스웠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어요. 유키. 맞지? 돌아보니 리밍수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본 그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고 예전보다 말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의 어색함 대신 솔직함이 느껴졌거든요. 앉아도 될까? 리밍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유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전 같았으면 화를 냈겠지만 지금은 담담했습니다. 책 봤어. 정말. 미안해. 리밍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내가 쓴 글을 읽으면서 많이 반성했어.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너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고마워. 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써줘서. 유키는 리밍수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는 않았지만 미움도 없었어요. 나도 미안해. 편견이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해? 유키가 물어보자 리밍수는 중국어 강사야. 더 이상 내 정체성을 숨기지 않기로 했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류웨이랑 중국 문화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 편견을 없애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연인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행복해? 리밍수가 물어보자 유키는 응, 많이 성장한 것 같아라고 답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며 리밍수가 말했어요. 너 덕분에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어. 고마워. 유키도 나도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고마워라고 답했죠. 카페를 나서며 유키는 마음이 가벼워졌음을 느꼈어요. 1년 전의 상처는 이제 성장의 양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유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에는 정말 국경이 없을까? 이제 그 답을 알 것 같았어요. 국경은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실과 용기라는 것을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제 유키에게 한국은 환상의 나라가 아닌 또 다른 배움의 기회를 준 소중한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편견 없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아주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힘내서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